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이 꽤 떨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코인 투자 설명서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 모든 시행착오가 이 코인 투자 매뉴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변동성을 이기기 위함이다,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변동성을 너무 이게 순화된 표현 같아서 좀 와닿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1억 원이 내일 당장 반토막, 그리고 한 달 후에 500만 원이 돼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변동성을 이해하는 거, 아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변동성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투자 매뉴얼을 볼 텐데요. 어김없이 사계절이 등장하고 꽤나 간단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오죠. 통상 1년 정도 이제 각 계절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4년마다 물론 몇 개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 대동소이하지만 4년마다 오더라. 이제 작년이 가장 최근의 봄이었었고요. 4년 전에도 왔을 거고 8년 전, 12년 전, 4년 후에도 분명 대략 이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거의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겨울과 봄은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요. 사계절 중에 가장 긴 구간이다. 보통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봄의 경우는 최장 1년 반까지도 가더라. 사실 이때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투자를 이제 막 겨울잠을 깨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고 지루해서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봄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람이 너무 쌀쌀하니까 이게 겨울바람인지 봄바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참 어려운 거겠죠. 자, 해야 할 일. 최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약 70% 빠졌을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90 뭐 몇 퍼센트 됐었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80 몇 프로, 그리고 저번 사이클 때 최저점은 최고점 대비 제 기억에 한 마이너스 77%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 때마다 크게 오르는 것도 감소하는데 떨어지는 폭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70%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최고점 대비해서 찍고 70% 내려오면 이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경우는 이더리움도 워낙 믿음이 좋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더까지도 저는 살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정석의 이제 경우인 경우 비트코인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요게 이제 4년 농사를 좌우하는 정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겠죠. 이 분할 매수를 하는 중에서도 나름 이게 겨울을 버티고 최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최저점의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반토막이 속출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늦겨울에 샀을 가능성, 이게 봄인 줄 알았는데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늦봄이었는지 늦겨울이었는지 헷갈려서 결국은 뭐 정말 이때는 여기 써놨지만 가장 많은 돈, 있는 돈 없는 돈 가장 많이 넣어야 할 시기인데 그게 지금 분할 매수하다 반토막 났다.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자, 반토막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24년에 해당하는 여름이 곧 지금 여름이죠. 현재 뭐 장마도 하고 소나기도 불고 있긴 한데 장마가 오고 있긴 하지만 4년 전에도 왔었고요. 뭐 역시 8년 전, 12년 전, 4년 후에도 분명히 올 겁니다. 현재 특징이 있다면 여름의 시기는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최고점 도달하기 전 이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 또 특징이 있다면요. 여름의 경우 봄은 이제 가장 길고 지루했었는데 이 여름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짧은 보통 통계를 내보면 약 뭐 7개월, 8개월, 뭐 짧으면 6개월 정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우리가 힘들다고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 얼마 남지 않았고요. 분명 여름입니다. 여름에 태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다 잊고 있었지만 3월 달에 1억 원을 찍고 왔었거든요. 이게 여름이니까 가능했다. 뭐 봄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럼 이 짧은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비트 이더보다 알트코인을 매수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비트 이더는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안 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원래는 여름은 이제 적절한 좀 선별해서 각 뭐 테마의 뭐 대장주라든지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거는 이제 오래되신 농부 씨를 이제 봄에 잘 뿌려놨던 분들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봄에 샀었던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이든 요거를 이제 현금화, 매도가 가능한 뭐 선택의 시간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봄에 대략 뭐 물려도 계속 씨를 뿌리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2배에서 3배는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원금을 빼놓으신 분도 있고 수익의 뭐 반 정도를 빼신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름이 뭐 변동성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고인물 투자자들은 뭐 버틸 수 있는 현금이 꽤나 있더라. 제가 현금 10%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또 하나의 특징은요. 승부사들 예전에 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요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알트코인으로 바꿔갑니다. 비록 물리더라도 바꿔가는 시점. 왜요?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는 걸 수많은 사계절을 통해 경험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 앤서니 폼플리아노라는 친구도 23년 말, 24년 초 이분을 좀 빨리 바꿨었는데 갖고 있는 모든 이더리움을 뭐 예전에 채굴까지 했었던 이더리움을 솔라나로 다 바꿨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예전에 또 미카엘 반데포프 제 기억에 24년 뭐 4월 말 5월 초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몽땅 바꿨다고 했던 것도 소개를 드렸었죠. 저도 뭐 비트코인을 조금 알트코인으로 바꿨던 이 시기다. 알트에 조금만 집중을 해도 좋겠다. 근데 너무 집중을 해서 문제인 거죠.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근데 이 안정적이라 함은 자, 이때는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지만 마이너스 20%에서 30% 속출한다. 뭐, 네다섯 번은 그냥 기본으로 나온다. 뭐,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그러나, 알트코인들은 이때까지도 뭐, 다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일부만 뭐, 조금 뭐, 난리를 치고 올라가지, 지금까지도 주인공은 비트코인이다. 뭐,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린 가을입니다. 25년 내년이고요.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17년도에도 있으실 거고 13년도에도 뭐 이때는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요. 또 나중에 29년에 올 거라 보는데 하나의 특징은 비트코인이 당연히 최고점을 기록할 거고요. 알트코인 불장 안 온다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정신이 혼미하게 올 거라 봅니다. 뭐 전체가 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일부만 올라갈 것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하죠. 그러나 뭐 최고점을 돌파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코인들도. 그러나 저는 웬만한 코인들은 좀 다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불장이 2번씩 나눠서 오기도 하더라. 21년도 기억나시죠? 쌍봉이 왔었죠. 4월에 한 번 오고 10월, 11월에 한 번 오고 그리고 17년도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13년도 이제 짧고 굵게 한 번 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엄청 큰 거 하나 뒤에 왔었죠. 이렇게 2번씩 나눠서 오기도 하더라. 자, 이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 이때는 정말 인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여러 기준과 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표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억에서 3억, 뭐 3억은 좀 운이 많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억 원 즈음에 오면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뭐 이더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정점 기준 보통 한 달쯤 뒤에 최고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팔고 나중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파는 이런 순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요. 분명히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를 겁니다. 근데 이 정점이 언젠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뭐 2억 넘고 뭐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유독 뭐 최종점 근처 이제 느낌은 있어야겠죠. 2억 넘은 뭐 어디 가격에서 빠지는데 알트코인도 버티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도 버티고 있다. 근데 비트만 혼자 빠진다. 이럴 때는요 생각보다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알트 긴투가 버틴다는 건요. 지금 탐욕이 극에 달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뭐 알트든 뭐든 탈출을 하기 좋은 시기다. 하나 기억을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온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을 건너뛰고 갔던 적은 13년에도 없었고요. 27년, 21년 항상 없었다. 반드시 온다. 월가의 탐욕이 이거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는 뭐 아시겠지만 매수 금지입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매수 금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5년 이후, 예를 들어 26년 1월, 2월, 심지어 3월이 왔는데도 내가 못 팔고 있다. 또는 일부 뭐 남겨둔 게 아직 못 판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100 중에 뭐 한 70, 80 팔고 20 남은 거. 요것조차도 저는 다 팔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25년 이후 탈출하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년, 뭐, 저는 뭐, 한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22년, 18년, 14년 다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고요. 특징이 있다면 정말 하락만 주구장창합니다. 뭐 거의 뭐 오르는 건 데드캣 바운스에 가깝고요. 이러다가 최저점에 도달하더라. 보통 뭐 큰 사건, 큰 악재가 한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터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6년에 또 어떤 게 터질진 저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겨울은 올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는요, 이때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코인 외의 것들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했으면 이 돈을 이제 코인은 떨어질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이걸 어디에 굴리지? 뭐 많은 공부,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금도 있고 공부를 좀 다방면으로 뭐 세금 공부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누릴 시간입니다. 남들은 힘든 시기에요. 플렉스를 해야겠죠. 그동안 못 갔던, 서러웠던 거, 아껴 먹었던 거, 요때 다 하시면 됩니다. 여행 가시고요. 집 사시고, 전세금 뭐 올려주라면 올려주고, 뭐 기부도 뭐 통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는 플렉스를 하기 좋은 시기다. 단, 이제 쓸 돈 외의 것들, 쓸 돈은 빼놔야겠죠. 외의 것들은 예금을 1년에서 적금, 이제 많으면 1년 반까지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이 긴급 상황인 만큼 좀 뒤로 미뤘거든요. 이 예금에 관한 거 제가 뒤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년은 최소한 예금으로 넣어두시면 좋겠다. 주의사항, 절대 미련을 갖지 말자. 26년 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 팔면 좋았는데 뭐 다 못 판 거죠. 팔긴 팔았는데 일부 남은 게 이제 수익률이 악화됐었겠죠. 물론 뭐 플러스는 많이 거두긴 했었지만요.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말자. 이때는요. 그 유명한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나 수많은 분들도 중내산에 하는 때입니다. 뭐 엘살바도르도 그랬고요. 이 수많은 분들이 뭐 청산이 되네 마네, 뭐 누가 망하네, 기업이 터졌네,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를 좀 쉬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말도 안 된다. 이게 왜 자꾸 반복되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거 남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가로 열고 거의 저는 다라고 하겠지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거의, 왜냐면 제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단타 그렇게 좋아하고 트레이더 막 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먹고 싶었던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큰 수업료를 냈고 제가 변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저런 사이클이 가더라. 사계절이 결국 들어맞더라. 덕분에 극소수만 돈을 벌겠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봅니다. 트레이더 안 합니다만 이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폴 투더 존스부터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레리 화이트라는 한 뭐 성공한 투자자의 경험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레리 화이트의 사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수많은 분들이 한때 돈 벌었다 이런 분 많잖아요. 이분 사촌 역시도 5천 불을 가지고 19만 불을 벌었던 엄청난 이제 뭐 트레이더라고 할까요? 이 기가 막힌 비결을 갖고 있어서 레리 화이트가 물어봤겠죠. 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느냐 했더니 이거 엄청 쉬워. 옵션 사서 그냥 오르면 계속 갖고 있으면 되고 내리면은 본전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뭐 이때 손절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레리 화이트는 이 전문 투자자였거든요. 정말 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달고기는 세계의 뭐 손으로 꼽히는 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요거 좀 안 될 텐데 하니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지금 왜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얘기를 하겠죠. 레리 화이트 걱정하지 마. 뭐 장기적으로 나 이거 갈 것도 없어. 그냥 100만 불 되면 지금 19만 불 왔잖아요.
100만 불까지만 벌고 나 털고 나가면 돼.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될 게, 나 칼 손절 잘한다. 손절 뭐 5% 떨어지면 손절한다. 뭐 3%면 손절한다. 수없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쵸? 그러나 칼 손절 잘하면 되지. 나는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 없다. 네, 한 달 후에 레리 화이트가 사촌에게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이 사촌의 본전이 그때 당시 10만 불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메릴 린치라는 옵션, 그 콜옵션을 뭐 9만 불 어치를 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설사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10만 불 빼기 9만 불 하면 1만 불이 남아 있어야겠잖아요. 근데 이 사촌은 1만 불을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리 화이트가 이상해서 묻죠. 아니, 날려봤자 9만 불일 텐데 왜 너는 빚을 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촌이 하는 말이요. 내가 4.5불에 9만 불 어치를 샀는데 이게 1불까지 떨어지더라. 거의 코인처럼 떨어졌나 보네요. 자, 근데 코인의 경우는 4.5불이 1불이 돼도 나중에 이게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그래도 가을이 오면 결국 만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3년 1월 달에 비트코인, 뭐 제 기억에 업비트에 2,07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 1억이고 보통 2억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2억 갔으니까 10배까지 상승해서 이분도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했다면 결국 뭐 본전을 찾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인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데요. 아무튼 1불로 떨어졌으니까 다급했겠죠. 손절도 이 친구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1만 불 남은 걸 투자를 하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1불에 이제 2만 불을 투자했다가 매수 후에 청산이 돼서 1만 불 빚을 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정말 칼같이 자르고 하는 게, 그리고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동물적인 감각과 훈련이 거듭되지 않으면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 변하지 않기에 진부한 진리가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경험, 역시 레리 화이트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시스템 매매가 있는데 알고리즘으로 기가 막히게 뭐 손절하고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볼까? 궁금하잖아요. 자,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한 사람이 막 대박도 쳤어요. 이 시스템 대단하다고. 근데 정작 본인이 시스템은 딱 하락장을 맞췄는데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았지 뭐야. 내가 고집을 부린 거죠. 크게 벌 수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내가 한때 잘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 수많은 분들이 과거 선배 세대에도 많이 있었다더라. 레리 화이트의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뭐 수많은 경우 많이 있지만 옛날 것 좀 몇 번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에 비유됐던 그 튤립 폭락 1637년 네덜란드에서 있었잖아요. 이 튤립이요. 네덜란드에서 5,500 플로린 했던 게 50 플로린, 뭐 코인 절이 가라져 마이너스 99%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때는 너무 옛날이고, 그거는 뭐 새로운 시도였지. 그리고 초짜도 많았었고, 너무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자, 또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1929년 모두가 다 아는 대공황 때입니다. 에어 리덕션이라는 주식이요. 233불이었다가 31불, 한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주식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그것도 뭐 잡주식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근데 이때 당시 또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느냐? 이거는 정말 광란에 미친 시절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었고,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뭐 경험도 쌓였고, 뭐 베테랑 트레이더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항상 반복이 되더라. 이런 건 정말 폭락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을 새로운 이유, 새로운 논리, 이번엔 다를 거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계속 실수는 반복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레리 화이트의 특별한 경험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전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살아남은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하나. 예전에 레리 핑크도 이걸 꼽았었죠. 리스크 관리다. 예전에 리스크 관리 채권 때 못해서 레리 핑크가 쫓겨나서 만든 게 블랙락이었잖아요. 한결같습니다. 이분들은 리스크 관리, 이걸 이제 뼈저리게 체득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레리 화이트가 대답을 하네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었다. 나는 돼지고기 선물 상품 시장에 돼지고기 내가 전문가였다. 이걸로 실제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해요, 한때. 그래서 오래 있어 보니까 사이클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9월에 사서 내년 7월에 살면 보통 벌더라. 이래서 초반에 이제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죠. 옆에 친구, 이제 추천을 받은 친구입니다. 남 얘기를 듣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친구 중에 옥수수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는 두 명, 한 명도 아닙니다. 두 명이 입을 모아서 이거 해봐라. 새 옥수수는 사고, 묵은 옥수수 매도는 이제 매도를 해라. 왜냐면 옥수수가 부족할 거거든.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몽땅 털어서 돈을 넣자마자 정부가 갑자기 수확량이 엄청나게 올해 폭등할 거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뉴스가 뜨자마자 이제 올라가야 하는 이 매수 계약했던 달이 하한가로 직행했고요. 팔아야 할 이제 계약을 맺었던 이 달인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발 빚만 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막 기도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요. 이 친구가 그럼에도 이제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때 실수가 딱 한 번이었던 겁니다. 실수는 모두 합니다. 여기 있는 전설들 다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수를 칼같이 끊고 손절을 하고 뭐 정말 안 되면 뭐 쉬었다가 뭐 1년을 쉰다든지 하면서 본인만의 루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실수를 안 하더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항상 쳐다봐야 되고 뭐 휴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살거든요. 이분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쉽고 비교적 명확한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 투자를 하자. 뭐 아무리 위아래로 흔들고 해도 이 사계절은 결국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론도 조금 의미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누구나 시장에서 바라는 걸 얻는다. 이 책에 이제 세이코타라는 또 한 전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 이해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구나 시장에서 바라는 걸 얻는다? 누구나? 누구나 돈은 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누구나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자, 돈을 잃는 모든 사람들은 잃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잃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수만 가지 핑계와 남 탓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진짜 수익을 원하시는 만큼 그 원하시는 대로 꼭 행동하실 수 있는,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